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렌시아나입니다. 네, 오늘은 요청 자료였는데요. LNK 바이오라는 이제 회사고요. 이 회사는 이제 척추 임플란트에 대한 그런 개발과 제품을 만드는 이제 회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김범주님이라고 2주 전에 물어보셨는데 지금이야 이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LNK 바이오 이거 한번 분석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바이오 헬스케어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그래서 바이오주는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매출도 안 나오고 그러면. 근데 여쭤봤던 이제 척추 임플란트 기술이 뭐 세계에서 2위 정도라고 하고 뭐 FDA 승인도 받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쪽으로 앞서 있는 바이오 업체들이 계약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알아보니까 어떤 회사인지 뭐 좀 봐보니까 척추 질환에 치료되는 다양한 이제 스파이널 임플란트라 그러네요. 이제 그게 스파인이 이제 그 척추잖아요. 그러니까 척추 임플란트. 우리 한마디로 치아도 임플란트를 하잖아요. 이제 못 쓰게 되면 그 자리에 임플란트 있는데 그와 똑같이 이제 척추에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개발하는 이제 업체라는 거고 뭐 기술도 어느 정도 추적돼 있고 여기 나오는데 이게 아마 좀 같이 봐야 될 부분인데 이제 익스펜더블 케이지라는 걸 개발했대요. 이제 이 제품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회사의 투자의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미 여러 번 이제 수술을 하기도 했대요. 이미 이제 수술을 하고 뭐 지금도 뭐 여러 기업들이 이 지금 익스펜더블 케이지라는 이 기술을 연구하고 앞으로 이게 좀 시장에 많이 쓰일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LNK 바이오가 뭐 거의 이게 한 3,900, 4,000원이죠. 4,000원 하던 주식이 작년 5월달 4,000원 하던 주식이 이게 62,000원까지 최근 올랐다가 지금 다시 한 38,000원까지 급락을 또 급등을 했다가 이게 급락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이제 5,000억이 넘어가고요. 5,074억 정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월달 정도였나 봐요. 1월달에 갑자기 엄청 높이 올라갔죠. 한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뭐 증권사 리포트를 좀 보니까 이제 한양증권이 2020년 11월 19일 날 내놓았는데 이 척추 케이지, 척추 시장이죠. 척추 뭐 임플란트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규모가 6조 원 정도 되고 이제 이쪽에서 기업 중에서 이제 글로버스 메디컬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크고 뭐 여기 나오는 이제 총 6가지 이런 대기업들이 독점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3분의 2 이상을 6개 기업들이 독점하는 구조라고 돼 있고 익스펜더블 케이스라는 이제 척추 수술이 이제 이런 이 디스크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트렌드가 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글로버스 메디컬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익스펜더블 케이지가 없어서 결국은 그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LNK 바이오는 FDA 허가도 떨어졌고 뭐 여러 건의 이런 수술 케이스를 가진 회사의 익스펜더블 케이지를 뭐 수입을 하겠죠. 수입을 할 거라서 이런 것이 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 이제 이런 빅 그런 바이오 기업들 이런 기업들 외에도 중소기업, 중소 대리점에도 이미 판매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런 곳을 이제 수술할 회사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고 이게 40여 곳이 넘어가고 중소 대리점이 그리고 이미 40여 곳은 판매 계약을 끝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작년 11월 19일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대리점 한 60개 정도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대리점 한 곳당 연 매출이 한 11억 예상이 되니까 40개가 이미 계약이 됐으니까 이게 한 440억이 이미 매출로 찍힌다는 거고 연간 그리고 60개까지 하면 660억 정도 수준의 매출이 이제 올라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4분기 올해 이제 2020년 4분기부터 뭐 계약 건수들이 좀 생겨날 거라서 매출이 이제 급격하게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벌써 그런 시장의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이렇게 한번 쭉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뭐 62,500원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38,000원대 시가총액 5,000원까지 다시 급락을 한번 좀 했는데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익스펜더블 케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현지 병원에서 개당 $5,000에 팔린다는 거죠. 그럼 한 1,100원 치면 한 5,000
550만 원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그 정도의 제품이 개당 팔리는데 그게 원가가 15만 원밖에 안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점에는 한 2,000원 수준, 2,000달러 수준으로 나간다고 해도 이게 220만 원이잖아요. 근데 원가가 15만 원이니까 이게 10분의 1도 안 하는 거라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이 제품이 많이 팔린다고 하면은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마진이 상당히 늘어나서 4분기에 이익의 급상승이 예측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익스펜더블 이 케이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피트 방식이 이제 세 가지가 달라서 그런 건데 이제 뭐 이게 유튜브 영상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척추 디스크나 이게 이제 무너져서 없던 그 척추 사이에 요 익스펜더블 케이스를 넣고 이게 이제 케이스가 뭐 뒤에서 들어가냐 뭐 옆에서 들어가냐 뭐 방향에 따라 가지고 들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이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그 길이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늘어나는 거죠. 계속 여기 돌리게 되면은 이 파란색 이 익스펜더블 케이스 이게 점점 이렇게 이 척추 사이를 이제 들어줘서 그 공간이 서로 이제 붙지 않게끔 마찰이 생기지 않게 이제 디스크가 무너졌으면 이제 신경이나 아니면 뼈가 이제 닿아가지고 아프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도록 요거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이제 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한쪽만 디스크가 무너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한쪽만 이거를 조금 올려주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보니까 이게 잘 만든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잘 몰랐는데 디스크 쪽에 이제 요게 거의 트렌드로 돼가지고 이거를 삽입을 해서 지지대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재료는 이제 티타늄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개발된 데가 아까 나왔지만 아직 이 글로벌 메디컬 거기 외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없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 이게 이제 FDA 허가도 받았기 때문에 쓰일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찾겠죠. 글로벌 이런 그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아마 수주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경추 쪽 임플란트 제품들하고 이제 이 척추라고 해야 되죠. 요추나 이 흉추 쪽에 관련된 임플란트 제품도 있는데 그래도 회사는 일단 제일 가장 많이 비중이 되어 있는 게 익스펜더블 케이스가 가장 많이 좀 매출이 되는 것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상하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LNK 바이오도 기존에는 이제 국내의 어떤 이제 기업의 이런 면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가지고 있는 이 익스펜더블 케이스의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세계 이제 그 해외로 이제 진출하는 이제 의료기기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현재 이렇게 진출되어 있는 그 의료기업 국내 상장돼 있는 이 의료기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좀 보는 건데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이쪽도 이제 임플란트 회사인데 여기가 2020년 한 6천억 정도 이제 매출 예상하거든요. 6천억 정도 매출 예상하는데 하고 영업이익이 한 670억 정도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한 6,4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LNK 바이오가 이게 그 대리점 건수만 일단 해서 거의 한 60개의 대리점을 가져간다 그러면 600억 정도 이제 되는 거죠. 매출이 이제 6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0억 정도 수준이니까 좀 비슷한 회사, 한 600억대 했던 회사를 좀 찾아보면은 디오의 한 절반 정도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 정도 되고 아니면 이거 10분의 1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잘 모르겠는데 멀티플이나 밸류에이션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영업이익이 얼마 나오는가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 여기가 이제 600억 정도 이미 이제 대리점 매출을 좀 받아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내년도에는 1,000억 이상도 매출은 가능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워낙 이제 잘 나오는 부분이라서 영업이익도 개선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예상은 잘 못하겠어요. 영업이익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플러스로 이제 전환이 될 것 같고 한 몇백억 정도도 찍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몇백억 정도 이상 이 정도가 된다 그랬을 때 시가총액이 이제 4,874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영업이익이 292억 정도 해도 4,876억이라서 생각보다 지금 5천억대는 솔직히 최근에 급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게 이런 해외 진출하는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잖아요. 이게 뭐 약물이 아니고 의료기기니까 그거에 비하면 아주 그냥 또 싼 가격은 아니지 않을까. 근데 물론 모릅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 지금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거 따라서 더 달라지기 때문에 뭐 다양한 부분 좀 해석해야 되지만 그냥 기기들이 받고 있는 멀티플 밸류에이션이 뭐 제일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 중요할 텐데 지금 이제 5천억 정도 되면은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이 다음인 거잖아요. 시가총액이 6천억, 이게 시가총액이 보시면 요 사이니까 5천억이니까 그래서 좀 많이 최근에 올라온 거라고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위험성을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이제 익스텐더블 케이스의 이제 개발 현황인데 여기는 이제 독보적으로 최초 개발했다라고 나오죠. 글로버스 메디컬이라는 데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LNK 바이오고, 이제 다른 데는 뭐 개발을 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계속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 다른 그 경쟁사들이 과연 이 익스펜더블 케이지를 많이 만들게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게 또 가격이 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뭐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게 뭐 대리점에 뭐 2,000달러에 나가고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한 개에 뭐 5,000달러에 팔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 경쟁사들이 늘어날수록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가격 경쟁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대는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영업이익률이 뭐 아마 2020년 4분기하고 이제 2021년은 굉장히 영업이익이 좋게 나올 테지만 또 그 이후에는 이제 경쟁사들이 이런 익스펜더블 케이스의 개발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또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 가끔씩 제가 이제 잘 모르는 기업들, 이제 수출과 관련된 업무를 볼 때 또 그 HS 코드나 이런 게 좀 나오면 모르는데 그게 또 안 잡히고 굉장히 이런 세분화된 제품이잖아요. 딱 그 척추 임플란트라서 이게 아마 수출을 좀 찾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죠. 뭐 수출 통계나 이런 데서는 그런 뭐 수출이 큰 카테고리로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카테고리 하나 가진 기업의 수출 물량이나 매출 증가세를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제 사이트 이름 중에 이제 임포트 지니어스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업체 이름을 치면은 이 업체가 해외로 이제 수출했던 수출 선적이면 그런 데이터들이 좀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선화증권 선화증권 데이터를 보니까 뭐 일단 한 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료가 아니고 유료 사이트예요. 그래서 유료 사이트에서 아마 더 자세한 내용 같은 건 아마 여기 담을 수가 좀 없으니까. 근데 뭐 일단은 아직은 막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제 수출이 기대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찍혀 있는 게 뭐 2016년도 하나밖에 없다, 아니면 뭐 정보가 유료가 아니어서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이트 이용하실 수 있으면은 뭐 수출입의 증가를 좀 보면서 투자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회사의 이제 실적 부분인데, 뭐 매출액 부분은 올해는 뭐 비슷하게 가겠죠. 뭐 지금 이렇게 세 개 해보면은 거의 뭐 150억 정도 나온 거고, 뭐 비슷하게 나온다 그래도 뭐 매출이 좀 늘어난다 그래도 뭐 갑자기 뭐 100억 이상 늘어나기 힘드니까, 지금 150억이고 100억 정도가 찍혀야지 작년도 매출액과 비슷한 거고, 다행히 이제 영업이익단은 많이 좀 줄어들었죠. 많이 이제 적자가 좀 줄어들어서 좀 좋아졌는데, 영업이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익스펜더블 케이스라는 제품 이제 개발하고 이게 마진이 엄청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질 거, 숫자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당기순이익이 이제 적자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부채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죠. 492, 498, 뭐 2019년도에도 한 90억 정도가 부채가 줄어들었고, 뭐 2000년도 들어서 3월 달에 386억, 2020년 2분기 때 297억, 또 3분기, 2020년 3분기 270, 계속 이제 부채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뭐 돈은 뭐 현금은 아마 이게 벌고 있진 않은데,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금이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뭐 연구개발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럴 테니까 어디서 그런 돈이 좀 됐나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주식 발행 숫자가 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발행 주식 숫자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마 뭐 유상증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CB에 있던 것들이 넘어오지 않았을까. CB에 있는 것들이
이제 전환이 돼서 이제 넘어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니까 2020년도에 이제 전환권 회사, 예, CB, 예, 컨버터블드 본드죠. 예, CB가 이제 전환사채가 이제 넘어갔다. 예, 이제 주식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런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쭉 해서 보니까 이렇게 많이 했네요. 굉장히 많이 했죠. 예. 전환사채가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전환사채에서 이제 자본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부채가 이제 그래서 줄어들게 이제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재무제표에서 원가가 보시면은 작년도 비해서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 3월 달이죠. 3월 달에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게 한 57억 되고 작년도 55억이니까 아주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매출 원가가 11억에서 25억. 이게 아마 익스펜더블 케이스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매출 원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기존까지는 계속 영업 적자를 보던 회사가 작년도 3분기 누적 58억 적자였고 3개월 동안 3분기죠. 2019년 3분기에는 14억 마이너스였고 2020년 3분기에는 보시면 이제 플러스가 된 거죠. 8,400만 원 영업이익으로 남은 거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단기 순손실도 뭐 금융비용 붙어가지고 한 4억 정도 플러스가 된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2017년, 18년, 19년도 보면 영업이익이 3개년 마이너스죠. 근데 2020년은 분명히 좀 플러스로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거보다 실적이 더 3분기보다 더 잘 나오고 매출 총 이익도 아마 늘어나겠죠. 매출 원가가 줄어들면서. 그래서 영업이익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3개년 일단 연속 마이너스면은 잘 모르는 회사라면 저는 이제 이 기업이 더 이상 적자를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적자폭을 많이 줄이거나 개선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대신 이제 잘 모르는 기업이 만약에 4개년 연속 적자가 됐다 그러면은 4개년 연속 영업이익이 코스닥 종목이거든요. 코스닥 종목이 4개년 연속 적자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갑니다. 예,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고, 관리 종목, 그 다음에 이제 5년 차 때까지 이제 5개년 연속으로 영업 적자를 냈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장 폐지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예,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조심해야 되는 거고, 좀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좀, 이 바이오나 이런 뭐 의료나 이런 쪽은 잘 건드리면 원래 안 되는 거 잘 아는 사람이 좀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좀 플러스가 되겠다 좀 예상이 되는 거고, 분기별로 보시면은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10억, 마이너스 12억, 이제 9월 달에는 플러스 1억으로 됐고, 이게 4분기 때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뭐 회사가 근데 이미 좀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오를지는 뭐 어떤 투기적으로 좀 이런 바이오 쪽이고 의료기기 쪽이라서 뭐 시장이 좋은 거는 시장은 정말 좋은 거죠. 매출이 늘어나고 이럴 거라서.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좀 투자가 좀 몰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청한 영상이었는데, 저도 아주 뭐 바이오 쪽을 잘 아는 게 아니고 뭐 다른 분야도 물론 잘 알진 못하지만 좀 어렵잖아요. 의료나 이런 바이오는 전문 지식이 없으면 좀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